장인한과 전명훈은 모두 관서 지방 출신이다. 장인한은 평양부 암정에 살았으며 1877년에 태어났다. 두 사람은 모두 나라를 위한 충성심과 굳은 절개를 가지고 있었다. 나라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을 보며 무언가 행동을 해야겠다고 일찍부터 마음먹었다. 1895년과 1896년 무렵 평범한 백성들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켜 왜적을 물리치려 하였다. 그런데 나라의 대신이라는 자들은 오히려 원수에게 아첨하며 권력을 탐하고 나라를 돌보지 않았다. 이를 본 전명훈과 장인환은 탄식하며 말했다. 지금 나라 형편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하여 나라의 치욕을 씻어야겠다. 두 사람은 굳은 결심으로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무렵 샌프란시스코, 뉴욕, LA,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무려 8천여 명에 달했는데 대부분이 노동자였다. 그 중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인사들, 교회 신도들, 그리고 학계의 젊은이들은 판보관을 세우고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며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였다. 이때 장인한과 전명훈은 미국인 스티븐스 스티번즈가 우리 조국을 모욕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마침내 총으로 그를 사살하였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정치가로 늘 동양의 상황을 주시하며 중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기까지 각국의 정세를 살펴왔다. 1905년 10월 일본은 강제로 오조약을 체결하고 스티븐스를 외교 고문관으로 임명하였으니 그는 사실상 일본의 앞잡이였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두 그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외국인들 중에서도 일본을 비난하는 이들이 있었다. 영국인 맥켄지는 한국의 비극이라는 책을 써서 한국의 참혹한 현실을 세계에 알렸다. 미국인 헐버트는 월간 잡지를 펴내며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하였다. 대한일보의 주간을 맡은 영국인 베델베설 또한 이토 히로부미를 강하게 공격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스티븐스를 미국으로 보내 자신의 정책을 홍보하게 하였다. 스티븐스는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가 한국에 관한 3가지 내용을 신보에 실어 우리나라를 모욕하였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동포들은 크게 분노하여 밤에 공립관에 모였고 최유섭, 후에 의로 계명, 문양목, 정재관, 이학현 등 4명을 스티븐스에게 보내 항의하도록 하였다. 그러자 스티븐스는 한국에는 이완용 같은 충신이 있고 또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있으니 이는 한국에게 큰 다행이다. 라고 말하며 태왕의 실덕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판하였다. 최유섭 등이 크게 분노하여 주먹으로 스티븐스의 가슴을 치자 스티븐스는 나가 떨어졌다. 그러자 여러 사람들이 의자를 집어들어 그를 내리쳤다. 스티븐스가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도와 위기를 벗어나게 하였다. 정재관 등은 분이 가라앉지 않아 스티븐스가 우리나라에 한 치욕적인 발언과 일본의 포악한 행태를 낱낱이 지적하며 한바탕 연설을 하고 돌아왔다. 다음 날 스티븐스가 워싱턴으로 떠나기 위해 오클랜드역 광장에 나타났다. 그때 갑자기 한국인 전명훈이 총을 쏘았으나 총이 발사되지 않자 총을 들고 달려가 스티븐스를 가격하였다. 스티븐스는 크게 놀라고 화가 나 전명훈과 몸싸움을 벌였다. 그런데 그 순간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첫 번째 탄환은 전명훈에게 맞았고 두 번째 탄환은 스티븐스를 명중시켰으니 이는 한국인 장인환이 쏜 것이었다. 전명훈과 장인환 두 사람은 처음부터 함께 스티븐스 살해를 모의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 때문에 전명훈이 뜻하지 않게 탄환에 맞게 된 것이었다. 미국 경찰은 스티븐스와 전명훈을 병원으로 호송하여 총상을 치료받게 하였고 장인환을 체포하여 가두었다. 법관이 두 사람을 신문하면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해 줄 사람을 요청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도사 양주삼을 보냈다. 전명훈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처음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권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세상에 공언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재정을 흡수하며 관직을 차지하여 전국 각지에 헌병과 순사가 가득하다. 우리 백성을 학대하고 죽이며 우리 동포를 어육으로 만들었다. 내가 미국으로 온 것은 학업을 닦아 나라에 헌신하고 백성들을 위태로운 상황에서 구하려 함이었다. 그런데 스티븐스는 곳곳에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하고 따르며 일본 사람들에게 감복한다. 라고 떠들어대니 이는 사실과 너무도 다른 거짓말이다. 게다가 스티븐스는 우리나라에서 녹봉을 받으면서도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역적을 죽이려 한 것이다. 장인하는 우리말로 기자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스티븐스는 한국의 고문관이면서도 오히려 일본 사람에게 빌붙어 우리 동포들이 일본인에게 혹독한 만행을 당하게 하였다. 내가 이 나라의 원수를 죽인 것이니 이 원수를 죽이지 않으면 고국의 부모, 처자, 형제자매들이 편안히 살 수 없다. 때문에 나는 이번 거사를 위해 내 목숨을 버리고 인을 이루고자 한 것이다. 이에 미국 사람들은 저마다 이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인의 뜨거운 애국심을 칭송하였다. 이번 재판은 세계 각국이 모두 놀라고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 한국인의 이번 거사는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같이 훌륭한 일이다. 라고 하였다. 어떤 미국인 부인은 장인한의 등을 어루만지며 이 젊은 사람의 애국심이 이토록 뜨거우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전명훈은 입원한 뒤 빠르게 회복하여 풀려났고 스티븐스는 총상이 심해져 끝내 사망하였다. 미국 법정이 장인한을 몇 달 구금한 뒤 공판을 열어 1등 살인죄를 선고하려 하자 배심원들이 그의 애국심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는 이까지 있었다. 이에 사건은 상등 재판소에서 다시 판결하게 되었다. 재판장 쿡 캐럴 쿡은 2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장인한은 태연하게 샌퀸틴 형무소 스테이트 프리전 샌 퀸틴로 가서 복역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복역 기간이 이렇더라도 매년 감형이 이루어질 것이니 실제 수감 기간은 15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또 캘리포니아주 총독이 장인한에 바르고 단정한 사람됨을 알아보아 특별 사면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후에 장인한은 점점 감형되어 10년이 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1927년 봄, 장인한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 4월 1일 조만식과 김동원 등 수십 명이 우춘관에서 환영회를 열고 장인한을 초청하여 위로하였다. 장인한은 탄식하며 말하였다. 지금 내 나이 이미 51세이다. 반평생을 서양에서 보내다가 이제야 돌아왔다. 결혼도 하지 못한 채 돌아와 동포들의 생활을 보니 아직도 예전과 다름없이 곤궁하다. 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또 그 아들은 본래 의지할 곳이 없으므로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 나는 선천으로 가서 고아원을 세우고자 한다. 라고 하였다. 당시 장인한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제주 있는 여성인 윤치복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혼인을 청하자 장인한은 그녀와 결혼하였다. 이후 장인한은 다시 샌프란시스코로 건너갔는데 1930년 음력 4월에 병에 걸려 입원하였고 24일 끝내 세상을 떠났으니 향년 54세였다. 미국의 대한인국민회장이 평양부 암정의 본가에 부고를 보내왔다. 5월 26일 동포들이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사회장을 치렀다. 윤치복은 당시 나이 21세였으며 숭인학교 졸업생이었다고 한다. 살펴보건대 1906년에 전명훈과 장인한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스티븐스를 저격하였으니 그 소리가 북미주 대륙을 크게 뒤흔들었다. 그 후로 여러 의사들의 거사가 국내외 각지에서 이어져 전후로 수십 번에 달하였다. 그중 큰 거사를 꼽자면 하얼빈에서의 안중근 의사의 거사, 남대문역에서의 강우규의 거사, 총독부에서의 김익상의 거사, 일본 도쿄에서의 김지섭의 거사, 중국 대만에서의 조명하의 거사 등이 있었다. 그 거사들 중에는
적을 맞춘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전명훈과 장인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는 중국 한나라의 장자방이 한 방망이를 휘둘러 천하의 영웅들을 불러일으킨 것과 다르지 않지 않은가? 예로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는 법이라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 역시 나라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국권을 잃은 대한제국이 정녀처럼 귀중하고 해와 달처럼 빛나는 것은 전명훈, 장인환, 안중근, 강우규, 김익상, 김지섭, 조명하 등이 적을 처단하고 원수를 갚아 춘추의 대의를 천하에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이 덕분에 세계가 모두 한국에도 사람이 있다고 하니 우리 한국이 비록 나라를 잃었어도 사람만은 없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완용은 만고의 역적이며 이토 히로부미는 만세의 원수이다. 이 두 도적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하고 귀신조차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애통하다? 스티븐스는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우리나라의 해충과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로 생각해 볼 때 원수인 이토 히로부미를 원수라 하지 않고 역적인 이완용을 충신이라 하였으니 이것은 스티븐스가 사람으로서의 진면목을 잃은 것이 아니라 충신과 역적을 잘못 착각한 것이다. 스티븐스가 이렇게 착각하게 된 것은 죽음이라는 큰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이미 그의 영혼이 먼저 빼앗겼기 때문이다.